자, 글자가 안 들어가는 도형이니까 사각형을 빠르게 대강 그려주시고 130 탭키로 공간 이동하시고 145 엔터. 그다음 글자가 들어가지 않는 도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안에 이미 흰 화살표가 보이니까 개체 속성에 들어갈 때 더블 클릭으로 빠르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죠? 더블 클릭, 선, 둥근 모양, 설정. 그리고 도형에 채우는 색깔은 바깥에서 할게요. 채우는 색깔은 적당히, 색 이름을 주지 않은 도형들은 그냥 적당히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은 위에 있는 요 빨강색 도형 100에 17이네요. 이것도 뭐 순서는 정해진 건 없는데 크기 먼저 하셔도 되고 글자 먼저 쓰셔도 되고, 자, 아무튼 편한 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글자가 들어가는 도형이니까 글 상자로 선택을 할게요. 글 상자를 대충 그린 다음에 넉넉하게 그린 다음에 그리자마자가 커서가 있으니까 그죠? 그 커서 있는 자리에 글자를 쓸게요. 글자를 읽고 쓰실 때는 반드시 띄어쓰기까지 정확히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개체의 여러 속성들과 글자의 속성을 다 바꿔야 되니까 개체 테두리 라인을 한번, 자, 더블 클릭부터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반원 모양으로도 해주시고요. 반원을 하면 이 모양이 되죠. 그 다음 크기가 100에 17이었죠. 자, 크기도 정해주시고, 자, 크기 100에 17 면색 빨강, 궁서 22 하양, 하양 흰색 그죠? 뭐가 하양요? 글꼬리, 글자의 색이. 그 다음 정렬 수평 수직 가운데, 수직 가운데. 자, 빨강이라고 적혀 있을 때는 빨강색 비슷한 거 아닙니다. 아까 이 색깔은요, 밑에 깔려 있는 색깔은 우리가 색깔 이름이 없었죠. 그럼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차피 흑백으로 나올 거고 흑백일 때 그냥 내가 편한 색깔 아무거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빨강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빨강이라는 정확한 색깔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테두리가 선택되어 있으면 글자를 직접 블럭 안 하셔도 돼요. 자, 글자를 직접 블럭 안 하셔도 되고, 이 도형에 채우는 색깔은 정확히 빨강은 이겁니다. 빨강 25500 적혀 있는 거, 요거 빨강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궁서에 모든 글꼴로 찾아가시고, 기역자잖아요. 궁서는 쭉 위로 바로 빠르게 올리시면 돼요. 이 바 막대로 휠로 한참 올라가지 마시고요. 바 막대 있죠. 자, 요거는 이걸 쭉 끌어당기면 좀 더 빠르게 갑니다. 우리가 스크롤을 할 때도 마우스 휠을 이렇게 굴려서 가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빠르게 가려면 이 바 막대를 드래그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씩 움직일 때는 여기 화살표를 조금씩 클릭해서 조금씩 움직이시고, 그런 것들도 같은 스크롤이지만 그 도구 선택을 잘 하시도록 하고요. 궁서 22, 자, 22는 없네요. 20 선택해서 위로 2번 할게요. 그 다음 글자색 하양, 요게 흰색 하양입니다. 그 다음 가로 가운데만 하시면 돼요. 세로로는 내가 안 해줘도 이미 가운데 있고요. 만약에 글자를 가운데로 안 되어 있었으면 글자의 위치를 여기서 만약에 글자가 위로 있다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든 문서가 아닌데 글자가 올라가 있더라 또는 내려가 있더라 하면 그 원인이 뭔지 보고 요게 원인이면 이 자리에 와서 내리시면 됩니다. 지금은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대강 그린 다음에 글자 쓰고 거기에 지시사항에 있는 속성대로 쭉 모양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깔려있는 이 파란색은 이거는 크기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속에 이 글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자는 그냥 글자 없는 사각형을 만드시면 돼요. 자,
개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메뉴가 바로 보일 거고, 선택 안 되어 있으면 이쪽 메뉴로 가야 될 거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 없는 사각형을 적당히 드래그해서 크기가 90에 50이네요. 색깔은 있는 거니까 아무 색이나 뭔가 색깔 채워주시고, 자, 색깔 채워주고 90에 50 클릭 한번 해서 90, 50 클릭하면 블럭이 바로 잡히잖아. 그죠? 그때 블럭 잡혀 있을 때 써버리면 됩니다. 90에 50으로 도형 하나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그 옆 밑에 속에 들어가는 글맵시. 자, 글맵시는 우리 교재는 뒤에 있는데 지금 요 시험 예제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글맵시 요거 같이. 자, 글맵시는 추가해서 넣는 것들은 자,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입력. 자주 쓰는 건 편집에 따로 꺼내져 있기도 하고, 근데 글맵시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입력에 가시면 글맵시. 자, 요 글맵시 위에 그림 자리 요거 누르세요. 글자 밑에 있는 글자 말고. 네,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자, 성능 평가라고 블럭 있을 때 그냥 쓰세요. 그래야 있는 글자가 바로 지워집니다. 항상 내가 뭔가 글자 수정을 하러 가는데 블럭이 잡혀 있다. 그러면 블럭이 쓸 때 바로 쓰면 블럭 설정된 내용의 글자는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기를 원치 않으면 한 번 더 클릭해서 커서가 있도록 해서 안 지워지도록 하셔야 되고, 나는 지워지면서 새로운 글자가 들어가기를 원할 땐 블럭이 쓸 때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자, 성능 평가라 적었고, 내용은 40 갈매기형 수장이고요. 굴림 빨강이고 40에 40입니다. 자, 갈매기형 수장하는 글맵시의 모양을 정하고요. 그 다음 굴림도 기억자죠. 그래서 저 위로 바로 스크롤을 빠르게 올리시면 되고, 굴림 설정.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제일 먼저 뒤에 깔려있는 이 글맵시를 뭐 하셔야 돼요? 글 앞으로를 하셔야 다시 다른 어떤 작업이든 할 수 있어요. 글 앞으로 해놓고, 아까 크기가 40에 40이었죠? 자, 40에 40을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 글자의 색깔이 빨강인데, 이게 글자를 글꼴 자리에 굴림 빨강이라고 했지만, 이 글자의 색깔을 빨강을 넣으려면 한번 보세요. 여기 글자 색자리가 글자에 관한 속성들이 전부 희미합니다. 한글의 글맵시는 이걸 하나의 개체로 보고요. 그 개체에 채우는 색깔, 글맵시 채우기라는 요 속성을 이용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맵시 채우기를 이용해서 빨강을 딱 하셔야 됩니다. 글자의 색깔에 없고 글맵시 채우기라는 그 속성을 이용해서 하고 가져오시면 돼요. 아까 이거에 가져올 수 있으려면 아까 글 앞으로를 하셨어야 돼요. 글 앞으로가 되어 있어야 이렇게 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옆에 그림.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ITQ 폴더에다가 딱 깔아놨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은 보면은 위치가 내 PC에, 잠시만요. 내 PC의 문서에 ITQ의 픽처 안에 로고 1번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저번에 문서 안에 ITQ 폴더 복사해 놨거든요. 그죠? 그 안에 픽처 폴더를. 그래서 요거 찾으러 가면 있을 거고요. 문서에 포함해 지시사항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값의 체크사항에 문서에 포함해 체크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크기, 그 다음 그림 효과의 회색조 해서 이거 무채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입력에 그림 찾으러 가면
문서 폴더가 기본 나오거든요. 그 안에 ITQ 폴더가 보이고 ITQ 안에 픽처가 있어요. 픽처. 그래서 요 줄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문서에 ITQ에 픽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그림들이 보입니다. 물론 또 그림이 여기 아이콘 눌렀을 때 자세히가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큰 아이콘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이든 파일 이름은 또 보였을 거고, 예,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데 밑에 체크사항 보세요. 문서에 포함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서에 포함해 체크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더블 클릭으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넣어주고요. 예제 내용상 그림이 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좀 더 크게 해서 옆에까지 보이게 해놓으세요. 일단 혹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이도록 해놓으시고, 이 그림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 조절점 놓치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작았다면 특히나, 이렇게 작다면 더 특히나, 그래서 작으면 나중에 요 조절점 놓치면 이거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보이도록 해놓으시고요.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그래프로입니다. 그래프로. 지금 요 예제는 이미 약간 이 밖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프로를 해놓고 나면 이 속으로 뭐 들어가줘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리고 숫자 지시사항대로 할게요. 50에 30입니다. 그래서 50, 30, 50에 30을 하시고, 그 다음 색조 조정에 회색조, 색조 조정에 회색조 요거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하이퍼링크는 나중에 뒤에 거, 그죠? 밑에 페이지 거 해야지 할 수 있어서 일단 지금은 생략하고요. 요 위에 내용 요것만 가지고 해놓으시면 돼요. 아니, 색조가 아니고 색조 조정의 회색조. 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요 밑에 있는 부분을 하실 때는 여기 이만큼 한 세트, 요거 하나를 3분의 1 정도 되게, 너무 크게 그리면 밑에 남은 공간에 다 못 들어갈 테니까 사이즈를 요거 하나를 복사할 거 감안해서 3분의 1 정도의 공간만 활용하셔가지고 요 3개의 도형을 한 세트를 제대로 다 완성을 할게요. 그리고 이때 지금 요 예제에서는 첫 번째 글자가 제일 글자 양이 많네요. 근데 만약에 글자 양이 밑에 거가 양이 더 많다. 그러면 글자 양 제일 많은 걸 입력을 하세요. 글자 양이 제일 많은 걸 입력합니다. 자, 밑에 사각형 먼저 하나 깔고요. 그 다음 원을 그릴 거고, 그 다음 글상자를 넣을 겁니다. 요거는 원 그려서 글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글자 넣기 기능을 할게요. 그 다음 밑에 사각형은, 밑에 깔려있는 사각형은 크기만 주어졌어요. 직사각형 11에 15, 11에 15로 크기만 주어져 있고 11 곱하기 15고요.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니까 흰색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떤 색이든 아무거나 색깔 넣어주라 하는 겁니다. 자, 11에 15가 되는 도형을 하나 그릴게요. 입력의 도형 중에서 글자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직사각형으로 적당히 하나 그려주고요. 채우는 색깔 흰색 말고 뭐든지 하나 넣고요. 크기 11에 11탭 15 엔터. 우리 지금 크기를 계속 하고 있죠. 한번 그냥 클릭 딱 하면 블럭 잡혀요. 11을 하고 탭 한번 누르고 15 하고 엔터. 그죠? 그 다음 원을 선택해서 원을 적당히 그려놓고, 원의 속성이 15에 15입니다. 원을 그리고 숫자, 자, 지금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일단은 15에 15를
자, 15에 15 해서 위치를 가져다 놓고요. 자, 공간이 비좁다고 생각된다면 요 사각이 보이는 양이 굳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요 사각이 보여야 되는 양이 굳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조금만 보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공간을 이만큼 띄워야 될 필요 없으니까 처음 작성할 때부터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밑에 공간이 비좁으면 다시 새로 손을 다 대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 미리 손 볼 거는 딱 해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자, 여기 글자를 넣어야 되죠. 글자를 넣기 위해서 가 하는 부분, 글자 넣기, 이걸 누르면 커서가 들어갈 거고요. 일단 1을 적고요. 1을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블럭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개체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개체 선택이 아니라면 그냥 컨트롤 A, 왼손 책상 밑에 있지 마세요. 항상 왼손은 키보드 옆에 있습니다. 컨트롤 A만 딱 눌러도 블럭을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로 드래그 해가지고 잡으려면 힘듭니다. 자, 궁서에 20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고, 자, 궁서 모든 글꼴에서 위로 쭉 올리시고, 아까 한번 했던 거는 위에 있어요. 궁서. 궁서에 20. 그리고 가운데까지. 면색 하향이라는데 면색 다시 하향으로 해야 돼요. 면색 어디 하향? 아니요. 면색 하향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색깔이 이미 기본값이 흰색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시험 치러 갔는데 기본값이 뭐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이 뜬다. 그러면 이거는 바꾸셔야죠. 하향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하향색으로 바꿔야 되죠. 기본값이 하향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향인데 보통 따로 특별히 바꿔놓지 않았으면 하향색이에요. 이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본값을 수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을 넣은 적이 있었다. 만약에 하향이 아닌 하향색 비슷한 이런 것이었을 수도 있죠. 색깔 차이가 안 나면. 자, 근데 이것을 새 그리기 속성으로 이렇게만 딱 해줘 버리는 순간 다음부터 그려주는,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려주는 모든 도형이 요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했는 시험장 갖는 자리가 하양색 비슷한 딴 색깔이었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보통 내 눈에 하양색으로 보이면 맞을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 우리 제목 그거 할 때 있잖아요. 제목 그거 입력할 때 그때는 아. 우리 하향으로 꼭 하고 네네. 네네네. 그럼 그거 설명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하양색으로 선택해 놓고, 다시 새 그리기 속성으로 바꿔놔야 이제 다음부터 저게 안 생기겠죠. 다른 색깔 안 들어오겠죠. 자, 지난번에 차트 제목을 할 때 그림자를 넣었더니 그림자가 잘 안 나와서 여기 채우는 색깔 하향을 하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 흰 바탕에 흰색이 있으니까 이게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그림자 딱 놓고 보니까 색깔이 없는 투명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딱 보세요. 여기 도형 짝짝 쌓아 올렸는데 밑에 도형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면의 색깔이 투명한 거였으면 이렇게 됐었겠죠. 투명이 아닌 흰색이니까 하양이니까 이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양인 거 맞죠? 네. 투명이었으면 밑에 색깔이 비쳐야 되거든요. 하양이면 밑에 색깔이 있으면 비치는 거예요. 밑에 면색인 이 종이 색깔을 보고 있을 땐 알 수가 없지만 이 밑에 깔려있는 도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딱 봐도 하양인지 알 수 있죠. 하양 비슷한 딴 색일 수도 있었지만 보통은 이 정도 색깔이면 하양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글자 들어가는 옆에 상자를 그려야 되죠. 그래서 가로 글 상자에 적당히 도형 그리고 넉넉하게 크게 도형이 예제에 따라서 밖에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안 나가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안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나가도록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긴 글자를 써주시라 해서요.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띄어쓰기까지 똑같이 해서 써주시고, 선은 점선이나 파선을 넣는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요거는 길쭉길쭉한 건 파선이고요. 점선이나 파선. 면색을 없애야 됩니다. 요거는 투명하니까 밑에 깔려있는 색깔이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하게 할 건데 이 투명 처리는 나중에 할 거다 했습니다. 미리 투명 처리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 면에 색깔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요 개체를 선택할 때 개체의 테두리 라인을 요 라인을 잘 찾아야지만 선택이 돼요. 요 면에 색깔이 없으니까. 근데 색을 지우지 않았으면 투명하게 처리를 안 했으면 요런 공간에도 얼마든지 요 공간에도 클릭해도 개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없앨 거고요. 도둠 18 가운데까지 그 지시사항들 다 처리를 할게요. 자, 글자 썼으면 테두리 라인을 먼저 한번 딱 눌러놔요. 테두리 라인을 눌러놓으면 아까 저 위에 거 할 때처럼 글자를 일일이 블럭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글자가 뭐였습니까? 도둠의 18포인트, 도둠 위로 쭉 올리시면 되죠. 도둠의 18포인트, 가로 가운데, 그 다음 파선을 넣어야죠. 도형 윤곽선, 도형 윤곽선에 가서 선의 종류를 요 밑에 요게 길쭉하게 그려진 거 파선, 그 밑에 거 점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안 한 거는 투명 처리하는 거, 색 없음을 처리는 아직 안 했고요. 자, 요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자, 정확히 글꼴까지 글자 속성까지 다 넣으세요. 자, 나중에 차후에 수정하는 것도 방법은 있지만 그때 손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요 한 세 개를 정확히 잘 선택하시는 게 좋고 요거 선택돼 있죠?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으로 세 개를 다 선택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은 복사 때문에 누릅니다. Shift는요. 줄 맞춰서 반듯하게 아래로 내려가려고 누르고요. 그 다음 드래그를 할 건데 이때 마우스 위치는 색깔이 있는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색깔이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도 있지만 이 자리를 아까 아직 투명하게 안 했으니까 여기에도 색이 있는 거잖아요. 흰색은 투명하고 다릅니다. 흰색은 색이 있는 거예요. 그죠? 색이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마우스를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자리에 마우스 가져가다 보면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면 또 크기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네 방향 화살표가 떠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개체 화살표나. 그래서 자, 요거 세 개 Shift 눌러서 선택했으면 이제 컨트롤 키가 눌리면 플러스가 따라 붙을 거고요. 색깔 있는 요 자리에서 드래그를 해서 놓고 같은 거리만큼 내 눈대중으로 하더라도 천천히 수정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세로 간격 동일하게 이런 수정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정확히 딱 놓으세요. 요 세로 간격 동일하게를 안 할 겁니다. 지금 저는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키보드로 화살표 저는 위로 화살표 좀 눌러서 딱 맞출 겁니다. 눈으로. 이때 다시 마우스로 잡고 움직이려 하면 너무 올라갔다가 너무 내려갔다가 한참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니까 키보드로 조금씩 올리고 내려서 작업하시면 돼요. 지금 개체를 묶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묶어두지 않은 개체들은 자, 이 개체를 요거는 혼자 빠르게 해볼게요. 묶어두지 않은 요 지금 3개씩 9개 이런 개체를 만약에 맞춤에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싶다고 딱 눌러주면 문서가 다 흐트러져요. 이 기능을 쓰려면 세로로만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쓰려면 가로로만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지금은 어때요? 가로로 2개씩 있고 가로 2줄에 세로로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이 기능을 쓸 수 없어요. 맞춤 기능을 쓰면 다 흐트러져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저는 잘못된 거니까 실행 취소할게요. 자, 저 기능을 쓰려면 요거 한 세트가
그룹으로 묶여져 있었으면 그렇게 복사 뜬 다음에 동일하게 하는 걸 하면 되는데 그룹으로 안 묶을 거라서 첫 지시사항에 이 전체가 그룹 없도록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했다가 풀고 그러지 않으려고 그냥 그룹 없이 작업을 했고 그래서 눈대중으로 딱 맞춰서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다 됐죠. 여기 커서 넣어서 글자 수정하고 그 다음 색깔 아무 색깔이나 넣으면 돼요. 도형 채우는 색깔 마음에 드는 거 마음대로 그냥 알록달록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색깔 하나씩 넣고 그 다음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수정하실 땐 컨트롤 A 블럭 설정을 해버리고 글자를 새로 써야 더 빠르게 수정할 수 있죠. 부분만 수정해도 되는 거라면 그냥 커서를 넣고 지울 것만 몇 개 지우고 쓰면 되는데 다 수정할 거면 컨트롤 A로 블럭 설정한 다음에 글자를 쓰세요. 여기 추론만 바꿔도 되겠네요. 이 경우는. 그러면 컨트롤 A 말고요. 그냥 요거 그냥 지울 거 지우고 추론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예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죠. 장문 이해 평가 데이터. 그래서 요것도 요만큼만 블럭 잡아서 전체를 바꿀 땐 컨트롤 A 해서 바로 글자 쓰시고 부분적으로만 수정할 때는 그것만 지우고 새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직 남은 거 우리 마지막으로 개체를 선택을 해서 개체 테두리 라인에서 선택 Shift 눌러서 클릭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요. 도형에 채우는 색깔을 없애주세요. 채우는 색이 없다 보니까 밑에 있는 요 색깔이 비쳐서 보이는 겁니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죠? 밑에 뒤에 깔려 있는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밑에 페이지에서 위에서 우리가 안 빠뜨리도록 하기 위해서 뭐 밑에 거 먼저 하다가 위에 거 나중에 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안 빠뜨리려고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면서 내려갈게요. 일단은 요 자리에 어떤 기능이 들어있는가 하면 자, 덧말 넣기. 요거 이 글자 위에 적혀 있는 거 요거 덧말입니다. 덧말 넣기를 이용해서 덧말을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글자의 글꼴이 도둠의 18 진하게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속성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요 앞에 책갈피를 넣을 거예요. 요 앞에 책갈피. 우리 책갈피 책 보다가 책갈피 왜 꽂아요? 다음에 그 페이지 빠르게 보려고 책갈피 꽂아두죠. 자, 요 자리에도 다음에 요 자리, 요 화면 첫 자리로 빠르게 오려고 책갈피를 하나 딱 넣어줄 겁니다. 성능평가라는 이름으로 책갈피를 넣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전체 내용 할게요. 자, 이 글자에 먼저 덧말부터 먼저 넣을게요. 덧말 넣기 위해서 글자를 블럭합니다. 하나, 둘, 셋 하셔도 되고 줄 단위로 이렇게 클릭 빠르게 블럭을 딱 잡아주시고 덧말 기능이 한글에서 요 바깥에 나와 있는 아이콘에 없어요. 그래서 입력 옆에 있는 삼각형 메뉴. 자, 삼각형 메뉴는 옛날 방식으로 쓰던 거니까 잘 안 썼습니다. 잘 안 썼는데 덧말은 밖에 아이콘이 안 나와 있어서 여기 거를 쓸게요. 덧말 넣기 하면 덧말을 뭘 쓸 건지 묻죠. 그래서 덧말 내용을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덧말 내용을 그대로 띄어쓰기까지 똑같은지 보고요. 그대로 적어주시고 덧말의 위치가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데 위에 가도록 넣기
덧말을 먼저 넣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블럭을 딱 설정하세요. 이제 덧말이 들어가고 나면 중간에 글자 수정이 지금 커서 넣어서 수정하는 건 안 됩니다. 혹시 나중에 글자 잘못된 거 있다 그러면 더블 클릭을 하셔야 돼요. 글자 위에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 덧말 편집 나와서 본말도 여기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덧말을 넣었고 그 다음 이 글자 도둠 18 진하게 가운데 할게요. 블럭을 설정한 다음에 도둠 18포인트 도둠에 18 진하게 가운데 자, 그 다음은 책갈피 이름으로 자, 요 자리에 커서만 딱 넣으세요. 앞에다가 클릭만 해 놓으시고 책갈피는 여기 아이콘이 있으니까 이거 물론 이 추가해서 넣는 건 전부 입력 옆에 삼각형 눌러도 다 나오긴 합니다. 근데 덧말 빼고는 다 여기 아이콘으로 있으니까 아이콘 이용할게요. 책갈피 눌러서 책갈피 이름으로 성능평가 넣어주시고 네, 성능평가라고 문제에서 성능평가라고 적으라 했죠. 성능평가 요것만 딱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책갈피를 방금 넣었잖아요. 안 보이는데 사실 조판으로만 남아있는 거고요.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여도 조판은 있는 겁니다. 조판부를 체크해보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그냥 닫으시면 되고 시험 칠 때는 굳이 확인하러 안 가도 뭐가 있는지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다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책갈피가 있어요. 그럼 책갈피가 있으면 아까 책갈피는 언제 꽂는다고요? 다음에 그 페이지 빠르게 보려고 책갈피를 꽂잖아요. 자, 이렇게 책갈피를 해놓으면 문서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다른 화면에 있더라도 입력에 책갈피로 가면 아까 만들어놨던 책갈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이동해서 갈 수 있어요. 빠르게 이 페이지로 딱 이동해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동해서 선택해서 이동, 이 방식으로 이동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뭘 했는가 하면 요 그림을 선택하면 이 그림을 선택하면 요 화면으로 딱 이동하게 책갈피 있던 곳으로 이동하게 자, 앞에 문제에서 뭐 돼 있는가 하면 하이퍼링크는 우리가 인터넷 할 때처럼 인터넷 하실 때 손가락 모양이 딱 나와서 클릭하면 연결된 문서가 딱 열리죠. 그런 문서 그런 것이 하이퍼링크라 하고요. 링크니까 뭡니까? 연결돼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하이퍼링크를 이용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는 거는 밑에 페이지에 요 제목에 설정한 그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아까 설정해놨는 책갈피로 이동하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림에서 오른쪽 누르시면 하이퍼링크라고 나옵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하이퍼링크 자, 우리 뭐랑 연결시키러 가고 싶은 거예요? 아까 해놨던 책갈피가 어디 있어요? 한글 문서 중에 책갈피 중에서도 성능평가 네, 요거 선택해주고 넣기 그럼 다 한 거예요. 네. 자, 지금 손모양이 안 나오죠? 밖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ESC나 바깥에 클릭한 다음에 다시 와 볼게요. 그래도 손모양 안 나오죠? 자, 문서 작성할 때 손모양이 바로 나와버리면 이 개체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개체 화살표만 나오니까 클릭하면 선택이 되잖아요. 자, 근데 밖에 클릭할게요.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바로 손모양이 나왔었던 한글 버전이 손모양이 나왔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개체를 선택을 못하니까 수정을 못해서 또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자, 기본은 선택 가능하게 이렇게 있다가 자, 지금 마우스를 딱 얹어 놓으면 글자 메시지가 떴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컨트롤 딱 눌러보면 손가락 모양 나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이쪽으로 딱 옮겨가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러면 다 된 거예요. 대부분 근데 또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 여기 성능 평가로 연결을 안 해놓고 책갈피에 갔을 때 이 책갈피를 요걸 만들 때 지금 수정하긴 곤란하고 제가 다시 새로 만드는 개념으로 책갈피가 아니라 아까 하이퍼링크에서 하이퍼링크를 하실 때 성능 평가로 가야 되는데 문서에 처음 이거 해놓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마음만 가지 말아야 해서 선택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 마음은 저기 가 있는데 그 마우스는 여기 가 있어. 여기를 딱 찍어줘야 돼요. 찍어주고 예, 딱 넣어주면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예. 마음만 가는 경우 많죠. 마우스가 가야 되는데.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 머릿말 넣을게요. 머릿말은 이제 요 자리 우리가 왜 아까 처음에 편집 용지 해서 용지 여백 줄 때 위쪽 10 머릿말 10을 줬거든요. 그 공간 안에 이 글자가 들어가지면 돼요. 그래서 커서 위치는 어디에 있든 상관은 없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조판에 대한 걸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쉴 때. 그래서 그 조판이 만약에 머릿말 조판이 이 글자 중간쯤에 머릿말 하는 조판이 끼어 있으면 글자 편집하다가 머릿말도 없어지기도 하고 막 엉망이 되니까 보통 이런 한쪽 옆에 이런 쪽이나 그렇죠. 한쪽 옆에 빈 공간에 그냥 포인트를 옮겨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쪽 메뉴에 갈게요. 쪽 메뉴에 가고 머릿말 메뉴에 가서 제일 밑에 머릿말 꼬릿말 선택하시고요. 다른 아무 속성도 없는 밑에 거 아무것도 없는 모양 없음 처음 기본이 이거였죠. 기본 그대로 만들기 하시면 이미 있던 그 여백 공간에 커서가 가요. 이미 있던 그 여백 공간에 커서가 갔고요. 글자를 적을게요. 글자 입력하시고 요 머릿말을 편집하는 동안에는 이 자리 공간을 아예 딱 옮겨간 거라서 이 자리에는 커서가 안 들어가도록 희미하게 바뀌어 있어요.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하시고 머릿말에 궁서 10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A로 빠르게 블럭하시고 글꼴에 궁서 10 오른쪽 정렬. 그 속성까지 다 했다면 빠져나오실 때 그냥 커서가 안 나가지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메뉴를 일단 보세요. 아직 따라하지 말고 파일 앞에 머릿말 꼬릿말이 보이고요. 그 머릿말 꼬릿말 아이콘들 중에 닫기가 있어요. 요 닫기를 눌러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본문 안에 커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글자 수정 다시 해야 된다면 마우스가 이 공간에 가면 이제 마우스 모양이 다르죠. 화살표 밑에 머릿말 자리다 표시 따라다니잖아요. 그 자리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커서 들어가고요. 다시 닫기 누르면 빠져나올 수 있고요. 자, 조판 시험 칠 때는 다시 안 봐도 되는데 지금 우리 보기에 조판 한번 볼까요? 체크해 보면 아까 저는 커서 뒀던 자리에 여기 머릿말이 생겨 있어요. 그리고 요게 마지막 시험에서는 마지막 페이지긴 한데 이게 내가 작성하는 문서의 일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에 머릿말이 한번 들어가면 밑에 페이지가 또 있으면 지금 저는 일부러 컨트롤 엔터로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밑에 페이지가 또 있으면 자동으로 생기는 겁니다. 머릿말은 여기에 한번 넣으면 뒤에 페이지에 계속 영향을 줘요. 그러면 머릿말을 다시 다른 걸로 바꾸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머릿말을 넣으면 그때부터 또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머릿말이 바뀌어야 되는 내가 책자를 편집하는데
머릿말이 페이지마다 이렇게 뭐 1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이때 머릿말이 계속 달라야 된다. 그럼 바뀌는 그 페이지마다 가서 한 번씩만 넣으면 돼요. 예, 그러면 그 뒤에 페이지에 쭉 영향을 주는 겁니다. 바꿔주면 다시 거기서부터 또 다시 바뀌어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머릿말이 들어갔고요. 조판은 안 봐도 됩니다. 그죠? 밑에 페이지는 머릿말 있는 거 제가 백스페이스 하나 누르면 다시 해결됐고요. 자, 그 다음은 과자. 과자를 첫 글자가 두 줄에 이어졌습니다. 자, 이 문서에 반드시 바로 제일 첫 번째 자리에 과자가 있어야 돼요. 예, 만약에 띄어쓰기를 한 칸, 잠깐만요. 띄어쓰기를 한 칸 해놓은 상태다. 그러면 첫 글자가 요 공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첫 글자는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첫 글자를 크게 하는 방법에 블럭 설정, 요거를 내가 바꿀 거야 해서 여기를 너무 친절하게 딱 가르쳐 주면요. 자, 서식의 첫 글자 장식 여기 있거든요. 아이콘 희미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문단 어디에 커서 있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문단이죠. 엔터가 여기 있으니까 문단 어디에 커서 있어도 이 첫 글자는 문단의 맨 처음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르쳐줘도 그냥 커서 여기 있어도 요거 딱 누르면 문단의 맨 처음 글자를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커서를 그 문단에 커서만 두셔야 돼요. 블럭 안 된다는 겁니다. 블럭 하시면 안 되고 문단에 커서만 두시고 첫 글자 장식 눌러줄게요. 그리고 몇 줄에 걸쳐져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두 줄에 걸쳐져 있고요. 그 다음 글꼴은 굴림이고 면색 노랑입니다. 두 줄에 걸쳐져 있는 그림 보시면 두 줄에 있는 거 이거죠. 그 다음 글꼴요. 굴림. 그 다음 면색 노란색 비슷한 거 아니라 했어요. 색깔 이름이 딱 주어지면 정확하게 이 색깔 255, 255, 0 요 색깔 그리고 설정 그럼 다 됐어요. 테두리 말 없었는데 빨강색 점선 이거 뭐죠? 빨강색 점선은 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선을 빨갛게 표시해 준 거죠. 자, 그 다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뒤에 기억자 있으면서 요거 각주다 돼 있잖아요. 각주라는 건 여기 기억해 놓고 밑에 내려가 보면 기억은 요런 겁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설명 문구가 있죠. 예, 그 설명 문구 이거를 적어주는 것이 각주예요. 그러면 원자 뒤에 커서를 두세요. 원자 뒤에 커서를 두고 추가해서 넣죠. 그럼 입력에 각주. 각주와 미주가 있는데 각주는 그 페이지 하단에, 미주는 문서의 맨 마지막에. 그래서 각주 눌러주시면 커서가 바로 밑으로 딱 내려가요. 일단 글자부터 적으시면 돼요. 자, 일단 글자부터 적어 놓으시고, 자, 그리고 각주에 요 구분선, 선 5cm 넣으라고 돼 있고요. 근데 기본이 아마 이거 5cm가 요 선, 가로로 선 그려져 있잖아요. 5cm 기본값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을 우리가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자 쓰시고, 자, 문서의 내용을 보면 5cm 선은 이미 있어요. 자, 요 각주 안에 커서가 있을 땐 또 저 위에 파일 옆에 주석 공간이 있어요. 그 주석 공간에 보면 우리 이미 구분선 길이 5cm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조절하기에 따라서 요 선이 짧아지기도 하고 다시 5cm 해주면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번호의 모양이 기억이죠? 원문자로 된 거. 그럼 요거 선택해 주면 돼요. 요런 형식 눌러주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저 위에 가서 보시면 여기도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바꾸는 겁니다. 저 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각주 자리에 메뉴들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각주도 닫기라는 메뉴가 있긴 한데 각주는 굳이 닫기를 안 눌러도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필요한 자리로 클릭하면 다 돌아오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오른쪽에 그림 넣을게요. 자, 이 그림의 경우에는 그림 4번을 넣을 거고요. 문서의 포함은 항상 눈으로 딱 보시면 된다 했어요.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 중에서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잘라서 쓸 거예요. 자른 다음에 40에 40으로 크기 바꿔주시고 그 다음 바깥 여백 2mm씩 줄게요. 바깥 여백 2mm, 왼쪽 바깥 여백 왼쪽에만 요 왼쪽 공간 여기만 이 공간에 여백을 주라 이런 뜻이죠. 자, 그림 입력의 그림 가시고 그림 4번 문서에 포함되어 있죠. 더블 클릭. 자, 처음 드래그 할 때 너무 신중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 중간에다가 해 놓으셔도 돼요. 대강 쓱 그리세요. 쓱 그려서 그 다음 자르기 누른 다음에 요 부분이잖아요. 요것만 남도록 딱 가까이 해서 자르세요. 다시 밖에 클릭했다가 크기 조금 조절해 보시면 요 그림 자체에 여백이 너무 많이 아까 작아서 잘못됐으면 조금 따듬으세요.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림을 약간 여백이 남는 건 괜찮은데 잘라버리면 안 되고 전체 요 그림이 되도록 자르기로 조절하세요. 바깥에 클릭해야 크기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시고 요것만 남기고요. 그 다음 아까 크기가 40에 40이었어요. 그리고 왼쪽 여백. 그래서 크기를 40, 탭 40, 엔터. 그 다음 여백을 보통의 그림에 간단하게 여백 줄 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왼쪽만 줘야 되니까 저거 안 쓸 거고 더블 클릭 여백 캡션에 왼쪽 2mm 설정. 그러면 여기 왼쪽 여백이 이미 들어갔어요. 더블 클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개체 속성에 갈 때 글자가 없는 것들은 다 더블 클릭으로 바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속성 다 넣어놓고 오른쪽 끝에 딱 갖다 놓으세요. 자, 우리가 이거 뭡니까? 눈금자 보시면 여기 하얀 좀 더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 요 오른쪽 여백 주는 이 표시 있는 이 라인 따라 글자들도 여기 딱 맞춰 있잖아요. 오른쪽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맞출까요? 요 윗선, 요 라인, 요거 두 가지만 맞추세요. 그림을 드래그해서 요 라인 정도를 딱 맞추세요. 아주 정밀 아닙니다. 그죠? 대충 이 정도 선에서 맞춰 놓으시면 돼요. 그 정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자, 그렇게 딱 옮겨 놨을 때 끝나는 요 글자에 끝나는 글자들이 맞는가 볼까요? 대상 개, 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추, 진 여기는 진짜까지인데 지금 자기 상황하고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상황에서 볼게요. 요 진짜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있어요. 저는 지금 다른 속성은 다 이미 맞춰놨으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는 거는 약간 제가 왼쪽에 갖다 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키보드로 오른쪽 방향 키로 몇 번만 눌러볼게요. 요렇게 키보드로 몇 번만 누르시면 딱 맞아집니다. 이제는 맞나요? 적자까지 그렇게 딱 맞아 들어가도록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키보드로 이거 그림을 오른쪽으로 옮겨도 왼쪽으로 옮겨도 안 맞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오탈자. 오탈자가 있으면 아무리 해도 못 맞추니까 이 부분은 내가 오탈자를 찾는데 더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 칠 때는 이거 오탈자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쓸 때 잘 쓰시고, 만약에 이 정도로 키보드로 오른쪽, 왼쪽 밀어가면서 글자 맞추는까지 했는데 절대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포기하세요. 그냥 글자 오탈자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수정할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제목 있는 자리 이거 공간하고 이 공간 요거 두 개 먼저 하고 요거 할게요. 자, 요거 하실 때 전체 글자가 전체 다가 먼저 범위 설정돼서 굴림 18까지 하시고요. 그죠? 전체는 글자가 커져야 되잖아요. 요 기호도 같이 커져야 되니까 전체 범위에서 굴림 18 하향은 하면 안 되고 굴림 18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 요 글자만 딱 범위해서 이때 이 글자 범위할 때 이 앞에 공백까지 범위하시면 공백도 파랗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공백은 들어가면 안 되고 딱 글자의 양만 정확히 블럭 설정하셔가지고 하양색과 음영 파랑이 있으니까 이 음영색 파랑은 바깥에 아이콘이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 모양 메뉴에 들어가서 요 속성들을 다 넣을게요. 글자 모양 메뉴 들어가서 넣고, 또 밑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전체를 범위해서 굴림 18까지는 하시고, 다시 블럭을 딱 요 글자만 블럭해서 밑줄 넣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 블럭해서 글자 위에 강조점 찍는 거 있거든요. 그 강조점 넣고, 다시 여기도 글자만 딱 블럭해서 또 한 번 더 강조점 넣고, 요 안에 블럭을 몇 번이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하러 가볼게요. 자, 처음에는 다 할 거니까 한 줄 단위로 그냥 바로 딱 범위 설정을 할게요. 그리고 굴림 18 하시고, 다음 범위를 이렇게 여기만 블럭 한 다음에 글자 모양 메뉴로 가시고요. 글자 모양에 음영색을 파랑을 넣고 글자 색을 하양을 넣고 설정. 그렇게 해서 딱 글자에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공백 범위에 안 들어갔었어야 됩니다. 자, 블럭 해놓고 우리가 메뉴를 어디로 갔는가 하면 글자 모양 메뉴에 가셔야 돼요. 편집 가시면 글자 모양 메뉴 있잖아요. 이 글자 모양 안에 여기 음영색 파랑, 글자색 하양 이렇게. 자, 밑에 줄도 다시 한번 전체 블럭 잡아서 굴림 18포인트 전체 다 하고, 그다음 요 자리만 블럭 잡아서 밑줄 두 줄짜리 그려졌네요. 저는 그럼 한 줄짜리로 다시 수정하면 돼요. 색깔도 들어가 버렸네. 기존에 있던 속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요. 기존에 한번 한 적 있던 속성이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한 줄짜리고 색깔은 검정이고. 그 다음 성능평가 요 자리는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시면 확장이 있어요. 확장. 요 확장에 강조점 자리에 체크 표시된 거 요거 눌러서 설정. 다시 뒤에 두 개 한 번 더 글자 모양 강조점 체크하고 설정. 이런 메뉴들을 쓰실 때 나는 타자는 느리고 좀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가져갔을 때 저 위에 도움말 뜨죠. Alt L. 저런 도움말을 내가 자주 써서 여기 마우스가 여기까지 오는 게 귀찮으면 하나 외우시면 돼요. Alt L 외워서 블록 설정한 다음에 Alt L 눌러서 글자 모양 찾아가셔도 됩니다.
자, 요 문단에 1수준에 들어가는 번호의 형태는 1점, 2점 이런 형태고 2수준에 들어가는 형태는 원문자 1 형태네요. 그리고 줄 간격을 180 하라 했고 1수준은 20포인트 오른쪽으로 밀려 들어가고 2수준은 30포인트 오른쪽으로 자동으로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려 들어가도록 요 문단 번호 기능 이용해서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하면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줄 간격 요거 먼저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집중하다가 자꾸 빠뜨리니까 요거 먼저 해놓고 문단 번호 넣을게요. 순서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빠뜨리지 말라고 미리 하는 겁니다. 자, 블럭 설정을 사업 개요부터 이렇게 줄 단위로 일단 먼저 블럭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 줄 간격 요 자리가 줄 간격이죠. 줄과 줄 사이의 간격 180%로 살짝 넓혀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서식 메뉴에 가시면 문단 번호 옆에 역삼각형 눌러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더 수정할 거라서 점점점 있는 메뉴로 내려가시고 클릭. 그리고 우리가 넣고 싶은 유형과 비슷한 거 있으면 그걸 먼저 선택할게요. 저는 첫 번째 거 선택할게요. 하나를 선택해야 사용자 정의가 있거든요. 선택 안 했을 땐 희미하죠. 하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그러면 1수준, 2수준만 수정할게요. 밑에 거는 관심 없고 1수준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 번호의 형태는 그대로 맞고 요 밑에 너비를 20만 주면 글자의 내용만 밀리죠. 그래서 번호도 오른쪽으로 가라고 번호 오른쪽 해주세요. 20의 오른쪽. 그 다음 2수준은 번호의 모양을 원문자 1, 2, 3, 4 형태로 하시고 근데 미리 보기 한번 보세요. 여기 옆에 점이 딱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번호 서식에 점을 지우세요. 그러면 원문자 1번만 있죠. 그 다음 30 넣고요. 그 다음 오른쪽. 자, 그러면 요런 형태의 문단 번호의 모양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설정 한 번 더. 자, 지금 여기 선택돼 있어요. 설정 아까 블럭을 하고 왔잖아요. 블럭 안 하고 왔으면 설정 못 하는 거고 블럭 하고 왔기 때문에 요거 설정하면 다 1수준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 1수준으로 들어갔는데 요 2번, 3번 있는 요 자리를 블럭한 다음에 수준 감소. 다시 밑에 3번, 4번 있는 자리 블럭한 다음에 수준 감소. 자, 밑에 표 할게요. 자, 표에 지금 들어있는 속성은 셀에 채워지는 색깔 그라데이션이 다 되어 있어요. 위에는 진하고 밑에는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셀 배경의 그라데이션을 가로 방향으로 시작색 노랑, 끝색 하양으로 해서 노랑에서 하양으로 이어지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이 자리는 전체에 도둠 10포인트 들어있고요. 그 다음 가운데 정렬, 요 글자들이 문자들이 전부 가운데 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림으로 봤을 때 왼쪽 이 라인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라인은 어때요? 투명이죠. 없죠. 그 다음에 가로 선들이 3개가 이중실선이고 자, 요 표를 만드는 중간 과정은 제가 복사해서 드렸기 때문에 집에서 좀 연습해 보시고 나머지 질문하시고요. 자, 전체 블럭 잡고요. 전체 블럭 잡아서 도둠 10포인트 할게요. 도둠에 10포인트는 이미 되어 있으니까 도둠 10 가운데까지 할게요. 도둠 10 가운데.
자, 그리고 선부터 할게요. 테두리를 여기 하러 오기 전에 선의 종류를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 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선 없음이란 뜻이에요. 없음이라는 종류를 선택하고 왼쪽 라인에 아이콘 보시면 이게 왼쪽이죠. 왼쪽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 빨간색 점선 생겼으면 그게 투명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을 선택하고요. 다시 테두리를 위에 한번 아래에 한번 자, 다시 여기를 블럭해서 테두리를 아래에 한번 요만큼 블럭해서 아래에 한번 했어요. 그 다음 그대로 블럭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채우로 색깔 채우로 가면 단색만 있잖아요. 다른 채우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다른 채우기 가서 그라데이션 가로 노랑 문제에 지시한 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그라데이션의 시작색 노랑 끝색 하양 유형은 가로 설정. 그럼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들어갔어요. 자, 밑에 요 제목 요 글자 자리는 도둠 24 진하게고요. 장평 때문에 또 글자 모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네, 오른쪽 정렬 이런 속성 넣을게요. 한 줄 블럭 잡으시고 한 줄 단위로 이렇게 블럭 잡으면 좋고요. 글자 모양 메뉴로 가고요. 기본으로 가셔야 돼요. 아까 확장해서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본 있습니다. 자, 기본 가서 도둠 24 진하게입니다. 도둠 제일 위로 디귿자니까 다 위에 있어요. 도둠 24 진하게 그다음 장평이 105죠. 장평 105까지 하시고 오른쪽 정렬은 그냥 여기 아이콘으로 오른쪽 정렬. 자, 그럼 남은 건 쪽번호 매기기. 쪽번호 매기기를 자, 6으로 시작하라 했는데 F가 뭐죠? F가 6인 거죠. A, B, C, D, E, F 1, 2, 3, 4, 5, 6페이지 번호 F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쪽번호를 매기면 분명히 요 자리에 이것도 조판 생기거든요. 자, 이 페이지 안에서 쪽번호를 매겼는데 어디에 생기는가 하면 1페이지에 생겨요. 앞에 페이지에. 쪽번호를 매기면 무조건 1페이지로 딱 가서 그럼 1페이지로 가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앞에 있는 문서의 앞부분에 여기도 페이지 번호가 달리고 저 앞에도 페이지 번호가 다 달려버려요. 근데 여기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서 자, 이제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일단 마찬가지로 항상 이런 내용 할 때는 조판이 생기니까 물론 요 쪽번호는 저 앞에 여기 안 생기고 딴 데 생기긴 하지만 어쨌든 한쪽 옆에다 포인트를 두시고 쪽에 가면 쪽번호 매기기가 있어요. 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들어갈 위치는 오른쪽이죠. 이 그림에 요만큼 중에서 이 종이 중에서 오른쪽 요거 눌러 놓으니까 여기에 갔어요. 그 다음에 줄표 요 줄표 체크 풀면 줄표 없어졌어요. 그 다음 번호의 형태는 번호의 모양은 ABCD 같은 형태고요. 자, 아까 메뉴 못 따라갔으면 쪽에 쪽번호 매기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ABC 줄표는 체크 풀고 아까 6번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6번으로 하고 넣으면 6번이 아니라 F가 아니라 H가 생겼거든요. H가 생긴 이유가 앞 페이지로 가보면 G가 있고
또 앞 페이지 가보면 F가 있고, 그래서 이 자리가 F로 시작한 거예요. 요게 1페이지 A로 시작 안 하고 요 페이지가 F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가 생겼냐? 자, 보기에 조판 부호를 보면 이 첫 페이지에 아까 우리 했던 여기에 조판이 안 생기고 저 위에 생겼어요. 그래서 요 조판을 일자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세 쪽 번호까지 조판 요 두 글자 있는 거를, 요 조판 두 개를 컨트롤 X, 그리고 조판 부호를 요 페이지 안에 뭐 여기다 넣을까요? 다시 컨트롤 V, 여기다 갖다 넣으세요. 잘라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보기 메뉴에 조판 부호를 보이도록 해서 앞에 1페이지에 있던 조판 부호를 잘라서 컨트롤 X 잘라서 요 마지막 페이지 어딘가에다가 두시면 돼요. 컨트롤 V 해서 붙여주면 앞에 페이지에는 다 페이지 번호 없어졌고요. 없어졌고 여기가 F로 바뀌어 있어요. 자,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엔터를 쳐줘야 돼요. 엔터 왜 치는데요? 아니죠. 자, 아무튼 그 조판이 1페이지에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조판을 가져오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잘라서 여기 붙여오시면 돼요. 자, 이 쪽번호도 한번 매기면, 제가 컨트롤 엔터해서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한번 해놓으면 아까 했던 머릿말도 있고 쪽번호도 계속 있어요. 앞에 1, 2페이지에, 앞에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쪽번호는 그냥 저렇게 조판만 잘라다가 3페이지로 갖다 놓으니까 없앨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페이지에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데 뒤에 페이지에 쪽번호 안 넣고 싶은데 있으면요. 이 조판을 없애면 이거 안 생기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거든요. 자, 그럴 때 하는 방법은 요 페이지만 쪽번호가 안 나오게. 그럼 뒤로는 쭉 영향 주는데 특정 페이지만 쪽번호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커서가 내가 페이지 번호 안 나오도록 하는 자리에서 현재 쪽만 감추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쪽번호 매기는 옆에 현재 쪽만 감추기, 쪽번호 설정하면 감추기라는 조판이 생기면서 그 페이지만 안 생겨요. 다른 뒤에 페이지는 계속 생깁니다. 뒤에 페이지는 안 없애면 페이지 번호 생겨 있어요. 그래서 현재 쪽만 감추기라는 기능 이용해서 감춰주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뒤에 설명하는 건 못 따라 하셨어도 돼요. 앞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감추기 방법으로 앞에 1, 2페이지를 감추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 이제 요게 잘라서 붙이면 더 쉬울 것 같아서 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1페이지에 생겼던 거 잘라서 여기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자, 왜 이게 더 쉬운가 하면 앞에 잘라서 안 붙이고 그냥 감추기를 2번 넣고 하면 요거 6페이지가 되려면 앞에가 4페이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계산 빼기 2 해가지고 계산해야 돼요. 머리를 한 번 더 써야 되니까 안 그래도 되도록 그냥 만든 다음에 조판만 가져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 완성했는 것에 이런 뒷페이지 커서 하나만 문단 부호 하나만 내려가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야 돼요. 딱 요 문서 종이 안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조판은 지금 안 보이도록 제가 다시 바꿔 놓을게요. 네. 자, 요 내용까지를 반복해서 자꾸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한 10분 정도 질문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